안녕하세요, 문어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빨강머리 앤의 작가로 유명한 루시모드 몽고메리는 1874년 캐나다 출생의 작가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컸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외로운 경험이 빨강머리 앤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의 재능은 어릴 때부터 번뜩였는데요. 10살 때 이미 시를 썼고 15살에는 지역 신문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하죠. 한편 성인이 되어서는 교사 생활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얼마 후에 외조부가 사망하자 외가이를 돕기 위해 교사를 그만두고 낙향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작품의 주인공 앤과 닮은 부분이죠. 빨강머리 앤은 1908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사실 앤 셜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그린 게이블스의 앤으로 앤 셜리라는 캐릭터를 탄생시킨 소설인 동시에 작가 몽고메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간 당시 출판사들의 외면을 받았었지만 이후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동명의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빨강머리 앤 귀여운 소녀 빨강머리 앤 우리의 친구 라는 주제가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데요. 같이 추억을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빨강머리를 가진 앤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나중에 그린 게이블스에서 살게 됐는데요. 앤을 거둬들인 사람들이 매슈와 마릴라 남매죠. 앤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바로 다이애나입니다. 그리고 길버트와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라이벌이면서 나중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에이번리 마을 그린 게이블스란 집에는 매슈와 마릴라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60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노쇠해 가는 매슈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는데 매슈는 약속한 날에 아이를 데리러 역으로 나가죠. 그런데 전달이 잘못되어 남자아이 대신에 빨강머리의 빗정말은 여자아이가 역에 나와 있었고 매슈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일단 데리고 옵니다. 자신을 앤 셜리라고 소개하는 11살짜리 소녀는 감수성과 상상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아이였고 한눈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에이번리와 그린 게이블스에 반하죠. 매슈는 앤을 마음에 들어 하지만 냉담한 성격의 마릴라는 앤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는 앤이 고아원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괴팍한 부인 아래서 하녀처럼 일하게 될 처지임을 알게 되자 앤을 맡아서 양육하기로 결심하죠. 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매슈와 마릴라에게 감사해하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린 게이블스에서 지내게 됩니다. 엄격한 기독교도인 마릴라는 앤에게 기도 등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지만 앤은 여전히 공상을 즐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레이첼 린드 부인이 앤을 보러 왔다가 빨강머리라고 무심코 이야기하죠. 앤은 자신의 빨강머리에 대해 깊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마릴라와 레이첼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다음날 마릴라와 매슈는 앤에게 레이첼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하고 앤은 그녀에게 가서 솔직한 마음과 함께 사과를 해 레이첼의 용서를 받죠. 얼마 후 앤은 마을의 교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다이애나라는 또래 친구를 만나 단짝 친구가 됩니다. 두 아이는 영원한 우정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에이번리 마을 이곳저곳을 누비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죠. 한 번은 마릴라가 아끼는 브로치가 사라져 앤에게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는데 앤은 자신이 가지고 놀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로치는 보이지 않았고 마릴라가 앤을 추궁하자 앤은 다음날 있을 학교 소풍에 자신을 보내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짓 자백을 하는 사건도 벌어지죠. 한편 학교에는 길버트라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앤에게 빨강머리라고 놀렸다가 도리어 호되게 당하고 맙니다. 길버트는 앤에게 사과하지만 앤은 영원히 절대로 길버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마릴라는 할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앤은 단짝 친구인 다이애나를 집에 초대했다가 실수로 술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앤과 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앤과 다이애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앤은 다이애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가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꼴보기 싫은 길버트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마침내 길버트의 버금가는 우등생이 됩니다.
얼마 후에 앤은 부모가 없는 사이 아픈 다이애나의 동생을 돌보는 공을 세워 다시 다이애나와 놀 수 있게 되죠. 시간이 흘러 앤과 친구들은 성장해가고 앤은 머리를 염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새로 부임한 목사의 사모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려다 바닐라 대신 진통제를 넣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놀면서 하천에 나가 배를 띄웠다가 배를 놓치고 다리 기둥에 걸린 적도 있었는데 앙숙인 길버트의 도움을 받죠. 남몰래 앤에게 관심이 있던 길버트는 이를 계기로 앤과 친해지려고 하지만 앤은 여전히 쌀쌀맞게 대하고 상처를 받은 길버트도 결국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상급 학교인 퀸스 학교 진학을 위해 우등생들로 구성된 입시반을 꾸리고 앤과 길버트 등이 입시반에서 공부하게 되죠. 교사의 꿈이 있던 앤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퀸스 학교 입학시험에서 길버트와 함께 공동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곧 퀸즈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여학생들과 달리 앤은 빠른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단기 과정인 1급 코스를 신청하죠. 1급 코스는 빨리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반면에 힘든 과정이었고 앤이 아는 학생이라고는 길버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길버트와의 경쟁심을 되살리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교원 자격증을 넘어 대학에까지 진학하려는 꿈을 갖죠. 졸업시험에서 앤과 길버트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앤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습니다. 그런데 매슈와 마릴라가 평생을 모은 돈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매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곧 사망하죠. 앤은 혼자 남은 마릴라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근처에 교사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길버트가 에이번리의 교사 자리를 앤에게 양보합니다. 이 일로 인해 오랫동안 오해가 쌓였던 앤과 길버트는 마음을 열고 화해하고 앤은 비록 자기 삶이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망하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앤 셜리는 첫 등장 장면 이후부터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주는데 10대 초반의 앤은 공상을 즐기는 소녀입니다. 대개 10대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공상을 즐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 소설에서 앤이 보여주는 공상은 그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앤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라온 탓에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그녀는 현실의 어려움을 특유의 공상으로 극복해왔죠. 때문에 앤의 공상은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형태로 구성됐는데 자신이 입은 평범한 옷을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인지 처음 그린 게이블스에 왔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자신이 상상으로 더 좋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것 중 상상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너무 훌륭해요. 앤이 그간 얼마나 결핍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현실화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고 때문에 앤은 실망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앤은 공상을 지속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공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앤의 공상은 앞서 말했듯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싶은 형태를 보이는데 어려운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외면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미래에 대한 기대인 동시에 자신의 앞날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앤이 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현되지 않더라도 앤은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릴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은 만큼 실망도 많았을 앤이었지만 기대함에서 오는 설레임과 희망을 즐겼던 겁니다. 나이를 한두 살씩 먹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는 어른들에게 앤이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가는 왜 앤의 길을 굽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앤 셜리는 공상에만 젖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길버트에 대한 경쟁심에 불붙어서 지역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 되죠. 앤이 만약에 꿈꾸던 대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면 이 소설은 단순히 동화로 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앤의 길을 굽게 만듦으로써 이 소설을 성인이 읽기에도 부족함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냈죠. 앤은 자기를 그린 게이블스에 걷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슈가 사망하자
마릴라와 함께 마을에 남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의 원래 꿈은 대학까지 진학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매슈의 죽음으로 자신의 진로를 수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작품에서 앤이 보여주는 태도는 분명히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굽이 너머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게 있다고 믿겠어요. 그렇게 굽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매혹적이에요. 자신의 길이 비록 굽었을지라도 결국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천적인 믿음이 엿보이는데 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굽이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이려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10중 8구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켜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도 하죠. 그린 게이블스에 온 이후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하던 앤 셜리의 인생에 찾아온 구비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구비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이 길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어떤 일도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앤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매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앤은 그린 게이블스에 오고 나서 6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혼으로 남아있던 매슈와 마릴라 남매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재미있는 점은 앤이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슈가 이후 이야기에서는 그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린 앤의 양육은 그의 동생인 마릴라가 전담하다시피 했고 매슈는 묵묵히 농사에 전념했기 때문에 앤과의 접점은 사실 많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매슈가 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앤이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미숙한 행동을 해 심지어 마릴라마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앤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매슈였죠. 그는 단순히 신뢰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앤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매슈는 자신이 너무 로맨틱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실수를 했다며 자책하는 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맨틱한 걸 다 포기하지는 말아라 앤. 약간의 로맨틱은 좋은 거야. 물론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다 버리지는 말아라 앤. 약간은 간직하고 있어.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매슈가 가지고 있는 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너무나 잘 느껴지죠. 한마디로 그는 아이의 결을 잘 이해하고 그것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내재된 잠재력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도 이런 매슈의 존재는 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안전망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아. 앤의 이런 자신감은 그녀의 주변에 매슈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그녀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굽이도는 길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기대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매슈로부터 받은 애정과 신뢰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슈는 비록 앤의 인생에서 빠르게 퇴장하게 되긴 했어도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죠. 여기까지 빨강머리 앤 줍줍이었습니다. 주인공 앤 셜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